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시작하겠습니다. 2차 2과목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가 처음에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좌 시간에는 우리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2과목은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운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정 이용 방식 받자물 품목입니다. 이 특정 이용 방식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삼하고 그다음에 단감 종류, 배, 사과 있었죠? 사과, 배는 같이 다니죠? 밀감, 단감, 떫은 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삼,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받자물 품목으로서 인삼 배우고 있습니다. 적용 품목 보시면 본전의 적용 품목, 인삼 품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보면 품목이 나오죠. 품목은 인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 접수를 해야 되겠죠. 사고 접수,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사고가 접수가 되어야만 피해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농협의 담당자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요. 전산에 입력하고 사고 접수입니다. 사고 접수는 전산에 입력을 한 시점에서 전산 입력 시점에서 우리가 사고 접수가 이루어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및 종류 방법입니다. 조사 종류 세 번째가 조사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방법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사 종류 및 방법입니다. 조사 종류 및 방법에 관련돼서 먼저 1번에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 접수된 노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 항목에 나온 사항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입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1과목에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구분해야 되겠죠.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먼저 기상청 자료입니다. 우리가 기가 있었죠. 기해, 기상청에서 우리가 발령 중인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기상청 자료 먼저 확인하고 농협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원서 의견서 등 재입증 자료를 합니다. 두 번째, 피해 농지에 대해서 사진을 실사 촬영하겠고요.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사항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해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방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태평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답니다. 이 경우에 태풍 같은 경우와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 수확량 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했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입니다. 재해와 관련돼서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죠. 그래서 농장 및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요. 두 번째, 나번에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합니다. 수확량은 작물별로 달랐었죠. 조사 시점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조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라는데 첫 번째, 전체 칸수 조사입니다. 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세고요.
두 번째, 칸넓이 조사랍니다. 지주목 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하여 칸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되고요. 4번에 조사 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입니다. 점수 조사 시 칸수 조사하는데 근본 수확함수, 미수확함수 및 비수확함수를 확인하고 4번에 실수확량 확인하는데 수확한 인상 무게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이 필수 품목 중에 하나가 저울이 있죠? 저울이 있습니다. 표본 조사 시에 칸수 조사하고 정상 칸수 및 피해 칸수를 확인하고요. 4번은 표본 칸을 선정합니다. 피해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하고 해당 수의 칸에 피해 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칸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2를 참조해야 되는데 이 표본 칸수와 관련해서 별표를 우리가 표를 전부 외워야 되느냐는 문제는 참 난감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69페이지에 있는데 69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1-2가 있죠. 1-2가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300칸 미만은 3칸 표본 칸수가 300칸에서 500칸 미만은 4칸 500칸에서 700칸은 5칸 700칸에서 900칸은 6칸 900칸에서 1200칸은 7칸 1200칸에서 1500칸 미만은 8칸 1500칸에서 1800칸 미만 9칸 1800칸 이상 10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되나요?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미보상 비율 적용 부분 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표 2-3이 있죠? 2-3에 보시면 미보상 표를 볼까요? 자, 74쪽에 있습니다. 74쪽에 특정 이용 받장물,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상 과수 및 종합이용 수확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받장물, 품목, 미보상 비율 적용표라고 되어 있죠? 인삼, 오디, 복분자, 벼, 양파, 콩, 마늘, 옥수수, 고구마, 차는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초 상태가 0%인 경우는 해당이 없고요. 이 10%는 미흡, 병해충 상태 10%, 기타 10%며 불량은 20%로 되어 있고요. 제초, 병해충, 기타. 아주 불량은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 조사 농지에 수확량 감소 영양 준 비율을 의미하며 제초 상태, 병충해 상태 및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후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초 상태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제초 상태가 전체 면적에 방금 했었죠? 10% 이내면 미흡으로 판정을 하시고 20% 이내면 불량, 20% 이상이면 아주 불량으로 산정을 해서 미보상 비율표에 따라서 손해평가 금액이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가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이 해가림은 인삼해가 있는 거죠.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는 인삼해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조사하고요. 수확량 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릅니다. 보호사항은 제2여부에 먼저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농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 약관이 수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나아번에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를 하고요. 전체 칸수 조사는 농지 내 경작 칸수 전체를 세고요.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지 면적을 위한 칸수 조사, 경작 면적 나누기 칸넓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00제곱평방미터가 한 칸에 100제곱평방미터라고 하면 10칸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칸넓이 조사입니다. 지주목 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해 칸넓이 조사하는데 칸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에서 고랑폭을 더해서 곱하는 것이 칸넓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칸수 조사입니다. 피해 칸에 대하여 전파 및 분파 20%형, 40%형, 60%형, 80%형 나눠서 칸수를 조사하면 되겠고요. 손해액 산정입니다.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합니다. 마번에 잔조물 제거 비용 및 잔조물 가액 조사가 있습니다. 잔조물 제거 비용과 잔조물 가액을 조사하면 이때 잔조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로 합니다. 4번에
가입 및 잔존보험 가입 금액 확인인데 가입 시 산출된 보험 가입과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금액에서 비례 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네 번째, 보험금 산정. 이 보험금 산정과 관련돼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먼저 인상보험금의 산정입니다. 인상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피해에 비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되고요. 기지급 보험금이 있을 경우는 1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서 차감하면 되겠네요. 3번 피해율은 다음 목과 같이 전수조사시와 표본조사시로 나눠 산정하는데 가 전수조사란 수학하는 모든 인삼의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1번 전수조사 시 피해율은 근본 수학 면적 비율의 수학한 손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조사 피해율이 있을 경우에 감안하여 조사합니다. 2번 근본 수학 면적 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근본 수학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근본 수학 칸수를 전체 칸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번 수학한 손해비율은 기준 수학량 대비 수학한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으로 수학한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 기준 수학량에서 수학한 단위 면적당 수학 조사 수학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한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표 2-2의 1번을 보시면 연금별 기준 수학량이 있습니다. 연금은 연도별의 뿌리죠. 뿌리, 인삼 뿌리를 말하는 거죠. 자,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이 있고요. 우리 2년근 미만과 6년근 초과된 것은 받지 않았었죠? 자, 분량입니다. 0.45, 0.50, 0.55가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다 외우시는 우리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제가 할 말씀은 없는데, 초기 시험이고 1회 시험인데, 표는 만약에 계산 문제로 주어진다면, 표를 주어지겠죠? 표를 주어지고 이 표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계산 문제를 풀도록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이 표를 주어지고 이 표에 가로를 주어진다. 제가 할 말 없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편 타당한 문제에서는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 수학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학량 근본 수학한 인삼의 총 무게를 곱한 총 무게를 근본 수학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 기준 수학량에서 수학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학량을 차감한 값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되어 있고요. 4번 표본 조사란 수학한 인삼 중 일부 표본을 정하고 해당 표본의 무게 조사를 통해 전체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번 표본 조사 시 피해율은 피해 면적 비율에 피해칸 손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조사 피해율이 있을 경우 감안하여 조사합니다. 2번 피해 면적 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피해를 입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피해 칸수를 전체 칸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번 피해칸 손해비율은 기준 수학량 대비 피해칸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으로 피해칸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은 기준 수학량에서 피해칸 단위 면적당 조사 수학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한 양을 의미한다 되어 있고요. 4번 피해칸 단위 면적당 조사 수학량은 표본칸에서 수학한 인삼무게를 표본칸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학량에서 피해칸 단위 면적당 조사 수학량을 차감한 값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되는데요. 지금 강의를 들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공식이 2 곱하기 2는 4다는 것을 2 곱하기 1을 말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험생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측면에서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요령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 겁니다. 2차 과목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에 80조인가요? 여기 있네요. 77페이지에 보시면 계산식이 있잖아요. 계산식. 이 계산식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편해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풀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어렵고요. 이렇게 말풀이 한다는 것이. 수학을 이론으로 풀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과배 있고요. 여기 또 사과배는 있고 특정 이용 방식 과수 품목에서 사과배는 있고 사과배 있고 또는 없죠. 또 인삼은 없죠. 인삼에 대해서 있다면 인삼을 살펴볼 텐데 인삼 있나요? 감귤
감, 감. 있을 것 같은데? 감, 감. 그 다음에 태풍, 인삼인내 이란 적과 순정관실, 전풍목, 태풍 우박은 또 봉동상에 나무성이 있고 배, 당감, 적과 전이고요. 없죠? 기사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해가림시설 보험금의 산정입니다. 인삼에서 해가림시설 보험금,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잔조물 제거 비용을 포함한 비용 손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잔조물 제거 비용과 손해액의 합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되어 있고요. 이로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가입 나눈 비율을 1호에서 계산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되어 있네요. 3편 보겠습니다. 특정 이용 방식에서 원해시설이네요. 원해시설입니다. 바탕으로 하고 이제 원해시설. 이 원해시설의 페이지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원해시설. 본전의 적용품은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으로 하네요. 품목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에서는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답사한다는 마찬가지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전산 입력 시점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조사 방법 보시면 버섯 시설물 손해 조사는 먼저 조사 기준, 회사 계약 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에서 인수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해서 받았던 인수한 농업용 시설물에 하고요. 작성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가입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날 경우는 수리비 복분으로 할 수 있다 되고요. 나번에 회사 계약 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지 않는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 손해가 생길 때와 과세세 보험 가액에 따라 실제 수리 복구비를 산출한 후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 공제를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되는데요. 이 조사 기준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는 가와 나 항목에 같은 경우는 회사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회사라는 것은 국가시험에서 일부 회사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험 문제 출제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 처음에 기본 공부할 때는 일단은 약간은 옆에 놔두시고 보편 타당한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번 평가 단위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목적물로 평가하고요. 조사 방법 보시면 피복제, 피해 면적 조사, 구조제,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교체 수량을 확인하고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보수 면적을 확인하고 손상된 골조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피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고요. 계약 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지 않는 시설물, 부대 시설물이 있네요. 1번에 가액 이평가 보험물, 부대시설이고 세 번째 보상 가능한 목적물 중 피해 목적물에 대한 피해 정도 조사 후 수리 및 보수 비용 확인하고 네 번째 피해 목적물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득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의 손해 기준도 손해평가사는 사고 잡기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하고요. 평가 시점,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하고요. 조사 방법, 재배 스케줄, 평균 접종일, 수학 개시, 수학 종류 예정일을 확인하고 문답 도사를 물어봐서 확인하고 POC, 재배 스케줄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정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있겠죠? 업무에 정균을 해야 되니까요. 피해 비율을 확인하고요. 피해 발생 시설물 내 느타리버섯 단상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상 면적 중 피해 발생 구역 확인하여 피해 비율을 산정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손해 정도 비율을 확인할 때 한 구역의 느타리버섯 중 사멸된 비율에 따라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하시고 두 번째 사멸된 구역의 손해 정도 비율의 평균으로 전체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합니다. 세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1번 조사 기준 손해평가는 사고 잡기의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한다 되어 있고요. 다음은 평가 시점,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합니다. 조사 방법, 피해 비율 확인입니다. 피해 발생 목적물 내 피해 온목수를 확인하고 다음은 피해 정도 비율을 확인할 때 피해 손해 정도 비율은 표본 조사를 실시하시고요. 두 번째, 피해 온목수별 표본 선정 개수는 피해 온목수 1000번 이하는 10개, 1300번 이하는 14개, 1500번 16개, 1800번 18개, 2000번 20개, 2300번은 24개, 2300번 초과는 26개 합니다. 피해
표본 피해 원목의 전체 면적 대비 피해 면적 비율을 또 조사해서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보험금 산정. 버섯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버섯 시설물의 손해액은 구조체 파이프죠. 파이프 손해액에 피복제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부대 시설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구조체 손해액은 시그마 구조체 중 손해가 발생한 구제에 제2조달가액 곱하기 100 구조체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구조체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피복제 손해액도 피복제 중 손해가 발생한 부재의 제조달가액에서 100 피복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손해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겠죠. 손해평가는 보험 가입 당시 기평가한 제조달가액 산출 내역을 기초로 실시하며 손해액은 하우스 1동 단위로 산출합니다. 구조제와 피복제로 구분하여 실제 피해액에 대한 벽부 비용을 기평가한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후 감가상각 적용하여 손해액 산출하고요. 다음은 기평가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손해가 생긴 때와 거제세 보험가액을 산정한 후 실제 수리 복구비를 산출한 후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은 기평가되지 않는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험가액 및 실제 수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면 되겠네요. 라고 피복제는 손해 정도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구조체의 경우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 감가 미적용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 20%를 초과하여 감가하면서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 20% 미만인 경우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되어 있고요. 다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용 손해 중 손해방지 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늘 지급하는데 다만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일 경우 보험가입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하고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을 때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해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에 보험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가입으로 선정해서 보험가입이 지급되겠습니다. 가범과 나범 문제는 우리 1차 시험에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서 계산 문제로 우리가 한번 다뤄봤던 문제들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부담금입니다.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우리가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30만원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앞에서 20만원과 10%였죠. 자기부담금은 30만원과 10%입니다. 화재재난 손해는 자기부담금이 없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에 부고하고 두 목적물 모두 사고 발생 시에는 두 목적물 보험가액 합계액을 보험가액을 하여 자기부담금액을 산정하고 두 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각 목적물별로 적용합니다. 부부했다는 건 담보로 가입했다는 거죠. 특약으로. 느타리 버섯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소손의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험금은 작기별 보험 가액에서 사고 발생 작기, 기발생 보험금 합계액을 차감하고 경과 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이 산정하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지금까지 표고버섯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은 수학기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마이너스 표준 생장일수로 하고요. 가, 나, 다 이렇게 알파와 준비기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에 보시면 수학기 중 사고입니다.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로 나누고 있죠. 수학기 이전 사고는 경과 비율이 필요했었고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수학기 중 사고는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수학일수에서 표준 수학일수를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수학일수가 있고요. 피해율이 있고요. 손해 정도 있죠? 손해 1%,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험금 가입은 보험 가입 곱하기 피해율 나오고요.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는 것이 피해율이라 되고요. 피해 비율은 원목수 나누기 제비 원목수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도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합이용 방식입니다. 이 종합이용 방식과 관련돼서는 먼저 특정 이용 방식 살펴봤고요.
종합이용 방식입니다. 종합이용 방식, 먼저 종합이용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이 있습니다. 종합이용 방식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수학감소 보장과 그 다음에 정작불능 보장과 재파종이 있었죠. 재파종에서는 우리가 마늘에서는 재파종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입니다. 먼저 본조대의 적용 품목은 자두, 복숭아, 포도, 밤, 참다래, 대추, 매실로 한다 되고요. 수학감소 보장 과수 품목에서는 이 품목이 먼저 자두, 복숭아, 포도, 밤, 참다래, 대추, 매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수학감소 보장입니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 및 사고 접수는 방금 전산에 입력을 해야 사고 접수가 되고요. 조사 종류 및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사실 조사가 있죠. 피해사실 조사. 사고가 접수된 농지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인지 확인하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려면 기상청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먼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두 번째 피해 농지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판단입니다. 우리가 개수가 있었잖아요. 개수, 수확량.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숫자가 있었죠. 그 숫자죠. 수확량 조사. 보상하는 재해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학기의 손해평가원 구성 및 추가 일정을 수정합니다. 단, 태풍 등과 같은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수확량 조사입니다. 두 번째, 피해 사실 조사 방법에서 첫 번째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품목은 자두, 복숭아, 포도네요. 자두, 복숭아. 나머지 품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머지 품목. 자두, 복숭아, 포도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밤, 참다래, 대추, 매실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 없어요? 그래서 본학의 수확량 조사는 자두, 복숭아, 포도 품목에만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만 하겠다 이거죠. 다음 호에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서 먼저 착가후 조사가 있습니다. 착가후 조사는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 정권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및 고사나무 주수를 파악하고 있대 고사나무 주수가 있으면 6항에 고사나무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품목별 표본 주수 1-3을 참조해서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하되,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주수에 비례해서 선정합니다. 다음번에 선정된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 수령별 전체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마번 선정된 표본주별로 첨가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밥은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시면 되겠고요. 표 2-2에 있죠? 2번 과중조사입니다. 과중조사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에 대하여 숙기 또는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하는데 1번 수확기 판단입니다.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나번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고요. 확보하고요. 다음은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 표본지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최소 60개를 추출해서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하면 되겠고요. 라보는 이 모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정조사를 시작하기 어렵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약자별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정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마번 품종별 미보상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3번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세 가지가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 첫 번째 착과수 조사가 있었고요. 수확량 조사에는 먼저 착과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중 조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착과 피해 심도 조사입니다. 착과 피해 심도 조사 방식에 의해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심도 피해를 유발한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해당 재해 여부는 본부 담당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번에 착과 피해 심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과수 조사가 우선 실시되어야 하며 이때 착과수 조사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와는 별도로 착과 피해 심도 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를 의미하고요. 다만 최초 수확 전 착과 피해 심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로 착과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및 고사 나무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 주수를 선정하며 이후 조사 방법은 이후 착과수 조사 방법과 같다 했고요. 착과수 조사가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는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은 품종별 20개 이상이고 농지당 60개로 하고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는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에서 추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추출한 표본 과실의 품목별 심도에 따라서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합니다. 밥은 품목별 피해 정도 구분 보시면 먼저 자두입니다. 자두는 정상과 0, 조정과 0.7, 피해과 1로 계산하고요. 복숭아는 정상과 0, 50%형, 0.5, 80%형, 0.8, 피해과는 1. 포도 열과조 터져버리는 거 정상과 0, 30%형 0.3, 80%형 0.8, 피해과는 1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낙과수 조사입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에 대해서 자, 네 번째는 낙과수 조사가 있습니다. 낙과수 조사를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에서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참고자고요. 다음은 낙과수 조사는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및 고사 나무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하되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별로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다음번에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네요. 마음은 낙과수 조사가 끝나면 낙과수 중 품종별로 표본 과수를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 수는 품종별 20개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은 숙력별 심도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며 해당 과실 수를 조사합니다. 밥은 조사 당시 수확계에 해당하는 품종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심도 조사가 의미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심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품종별, 품목별 피해 정도 구분입니다. 자수, 정상과 0, 조정과 0.7, 피해과 1. 이것은 위에서 살펴봤던, 그랬었죠? 착과 피해 심도 조사와 같죠? 지금 구분은 복숭아, 정상과 0, 50%형, 80%형, 피해과. 포도, 열과, 0, 정상과 0, 30%형, 80%형, 피해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입니다. 밤입니다. 자, 수확량 조사에서 이제 밤이네요. 밤은
수학량 조사에서 다음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서도 수학량 조사인데 이런 형태로 했던 것이 자동 복수가 포도했고, 그래서 다음에 수학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를 하고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는 조사일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학이 시작되기 전에 수학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학 및 수학 혜택 등으로 수학 개시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또 농업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되겠고요. 보상하는 제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요. 다음번에 실제 결과 수수, 미보상 주수 및 보상 나온 주수를 파악하고요. 다음은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라서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하되 품종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주수에 비례해서 선정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선정한 품종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 전체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선정된 표본 주별로 척과된 전체 과실 주수 및 낙과수를 조사하고요. 다음은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낙과수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과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4번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의 표본지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품종별로 2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합니다. 4번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심도조사에서 낙과피해 심도조사는 낙과 중 임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하는 아래 피해 정도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합니다. 착과피해 심도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제의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하는 아래 정도 피해 구분에 따라서 그 개수를 조사합니다. 조사 당시 착과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심도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는 심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똑같고요. 4번 밤의 피해 정도 구분은 정상과 0, 저정과 0.8, 피해과 1로 3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미보상 적용 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요. 표 2-2에 있습니다.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1번에서 수학 전이었죠? 수학. 이번에는 두 번째는 수학 개시입니다.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입니다.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는 조사일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학이 시작된 후에 수학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학 및 수학 혜택 등으로 수학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가 기관에 따르고요. 다음번에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합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제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음은 실제 결과수, 수학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보사 주수를 파악하고요. 다음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학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및 보사 나온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하되 품종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선정하는 것은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다음번에 선정된 품목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 전체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다음번에 선정된 표본 주수별로 척과된 전체 과실 주수 및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과실수의 기준은 성일로 하지 밤성일을 의미하겠죠.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낙과수 표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과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품종의 품종을 표본에서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4번 농지에서 품종별로 척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에서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품종별 똑같죠? 3개, 20개. 농지에서는 농지당은 최소는 60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에서 무게를 조사하고 출하 자료의 문답 등을 통해서 기수학량을 조사하고요. 낙과 수학 및 낙과 피해 및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낙과 피해 심도 조사는 낙과 중 임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하는 아래 피해 정도 구분에 따라서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합니다.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제의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하는 피해 아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개수를 조사한다. 그래서 착과 피해 심도 조사는 100개라는 거. 위에서는 20개였죠? 결과 주수에서는. 그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요. 피해 정도에서는 정상과 조정과 피해과로 나누고요. 폭력별 미보상별 적용표에 따라서 수학량 조사가 있어요. 참달해입니다. 이제 참달해.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참달해 보겠습니다. 본항의 수학량 조사는 참달의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전부 같은데 자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갖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